X. 나는 그날 아침 또다시 빈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보조금 통장에 찍힌 0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비웃는 듯 했다. 부모님은? 그들은 어제도 강남의 고급 한우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다고 한다. 내 돈으로, 내 고통으로 산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 민준아, 오늘은 어때? 약 먹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거실로 나갔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 몸뚱이가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교통사고. 운전하던 아빠의 실수. 아니, 실수라고 믿고 싶었다. 네, 먹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메말라 나왔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다. 그 시계는 내 보조금으로 산 거였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게 아니었다. 보조금. 정부가 내 장애를 인정하고 매달 주는 그 돈을 그들은 은밀히 빼돌렸다. 처음에는 집안 사정이라고 했다. 빚이 쌓였다고. 그런데 그 빚은 갚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해졌고 여행 사진은 SNS에 올라왔다. 나는 이 좁은 원룸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갈 거야? 같이 가자.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처럼 무심한 게 아니라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할아버지. 우리 집안의 대가리. 재벌급 기업을 세운 그 모씨 가문의 수장. 할아버지는 나를 아꼈다. 사고 후에도 매달 병원비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숨겼다. 할아버지는 바쁘셔.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 왜? 그 이유를 나는 최근에야 알게 됐다. 어린 시절,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빠는 회사원, 엄마는 주부.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 집안은 변했다. 아빠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나는 내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 후 사고가 났다. 아빠의 차가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혔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의사들은 하반신마비라고 했다. 영원히. 보조금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 매달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가족 기금이라고 불렀다. 처음 1년은 이해했다. 병원비, 재활치료.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돈은 사라졌다. 나는 은행 앱을 확인할 때마다 의심했다. 엄마, 이 돈 어디 갔어요? 물으면 민준이 너 재활에 썼어. 걱정 마라고 했다. 거짓말. 나는 몰래 통장을 확인했다. 돈이 빠져나간 흔적. 카드 결제 내역. 강남 백화점, 제주도 항공권. 내 돈이었다. 어제 나는 폭발했다. 이 돈들 다 내 거예요. 왜 훔치세요? 소리쳤다. 엄마는 울었다. 민준아, 우리는 빚이 많아.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그 이름이 또 나왔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족이잖아. 공유하는 거지, 공유. 이건 강탈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민준아. 우리 가족이 깨지면 어쩌려고,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휠체어에 기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반포대교의 불빛이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나는 장애인이다. 움직일 수도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분이라면.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비서를 불렀다.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민준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아침이 밝았다.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할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아니, 그것은 궁전이었다.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백발의 노신사, 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나 때문이 아니었다. 부모님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자, 앉아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오늘 나는 중요한 발표를 할 거다. 가문의 미래에 관한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아직 시기상조예요. 엄마가 아빠의 팔을 쥐었다. 불안. 그들의 눈에 스쳤다. 할아버지가 웃었다. 차갑게. 시기상조? 너희가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든 후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요? 나는 물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민준아, 너는 알 권리가 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제발. 아빠가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안다. 보조금. 그 돈을 훔친 것도. 그리고 내 어머니의 비밀. 비밀.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다. 너는 내 피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내 유일한 후계자다. 할아버지의 말은 번개처럼 떨어졌다. 너는 내 피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울렸다. 부모님은 얼어붙었다. 엄마의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니,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앉아. 긴 이야기다. 나는 휠체어를 고정했다. 다리가 없어도 내 마음은 달려나가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저택, 이 가족, 이 몸뚱이, 모든 게 나를 가두고 있었다. 20년 전, 내 어머니는 내 회사에서 일했다. 할아버지가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였다. 젊고, 야심차고.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 동생의 아들, 내 삼촌의 피였다. 하지만 가문의 혈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는 그를 입양했다.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호통쳤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너희가 한 짓을 민준이가 모르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사고 당일 나는 알았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 민준이를 실험체로 삼은 거, 실험체? 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설명하세요. 사고가 실험이었다고요? 엄마가 울면서 끼어들었다. 민준아, 아니야. 그건 우연이었어. 아빠가 피곤해서, 하지만 할아버지가 서류를 던졌다. 이걸 봐라. 병원 기록. 내 아버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그리고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너희는 민준이를 데리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다. 새로운 차 모델. 내 회사의 프로토타입. 내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다. 테스트 드라이브. 저를 차 실험에 썼다고요? 아빠가 고개를 떨구었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가난했어. 아버지의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래서 그 차를 훔쳐서 팔아보려 했어. 훔쳤다. 팔아보려 했다. 내 몸이 차가워졌다. 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야망, 가문에 대한 원한이 빚어낸 재앙이었다. 나는 그 차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되다. 그리고 보조금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너희는 그 돈을 내 회사의 경쟁사에 투자했다. 내 적을 도와 나를 무너뜨리려 한 거지?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2억 4천만 원 민준이의 고통을 팔아먹은 돈을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내 재활비, 내 약값, 내 삶, 그 모든 게 부모님의 복수극에 쓰였다. 왜 저한테 그런 짓을? 엄마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민준아, 우리는 사랑했어. 내가 장애가 돼서 더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 웃기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독이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는 내 피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는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 내 엄마의 오빠와 형수. 그들은 내 경쟁사의 직원이었다. 너희 부모, 아니 이 가짜 부모들은 너를 데려와 나를 속이려 했다. 가문의 혈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가짜 부모.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미워했지만 사랑했다. 그럼 제가 왜 여기 있나요? 왜 저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내가 필요했어? 할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기 위해 유산. 그게 다였다. 나는 도구였다. 장애인 도구, 보조금 도구, 가문 도구.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오늘 나는 유언을 발표한다. 모든 재산 5천억 원 민준이에게 간다. 조건은 하나, 이 가짜 가족을 버려라. 부모님의 비명이 터졌다. 아버지, 제발.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 이제 민준이는 내 손자라. 나는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바람이 차가웠다. 복수.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저택의 방에서 울었다. 자유로웠지만 빈곤했다. 아니, 빈곤은 아니었다. 유산. 하지만 그 유산은 피로 물든 것이었다. 유산 발표 후 일주일, 나는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살았다. 호화로운 방, 전담 간호사, 최고의 재활기구.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부모님은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가족 간 분쟁으로 치부됐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했다. 배신자라도. 할아버지는 매일 나를 불렀다. 민준아, 회사를 배워라. 내가 후계자다. 그는 서류를 보여줬다. 모씨 그룹. 전자,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1조 원 규모. 나는 컴퓨터로 공부했다. 다리 대신 머리를 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사고의 장면.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부모님의 웃음소리.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문자. 민준아, 만나자. 용서해줄래?
나는 망설였다.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피가 울었다. 아니, 가짜 피라도.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홍대 카페. 젊은이들로 붐비는 곳, 엄마는 홀로 앉아 있었다. 늙고 초췌했다. 민준아, 그녀가 울었다.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어, 이유. 또 그 말, 또 할아버지 탓. 아니면 내 장애 탓.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봐, 내 진짜 부모의 기록. 그들은 할아버지의 스파이였다. 회사를 배신하려 했어? 그래서. 죽었어, 죽였다. 할아버지가? 내 손이 떨렸다. 증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가 알아냈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보호하려고, 보호. 그 단어가 메스꺼웠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할아버지의 비밀. 그는 모든 걸 알면서 왜 침묵했나? 나는 서류를 챙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할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사했다.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돈은 유산에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진짜 부모의 사고. 공식 기록은 자동차 사고. 하지만 숨겨진 파일, 할아버지의 지시. 경쟁사 스파이 제거인의 피가 끓었다. 할아버지도 범죄자였다. 부모님은 나를 구하려 했나? 그날 밤 아빠의 전화. 민준아, 우리는 내 편이야. 할아버지를 함께 쓰러뜨리자, 동맹. 배신의 배신. 나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주도할게요.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할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의 적, 그 경쟁사에. 부모님의 돈으로 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됐다. 할아버지의 비서가 나를 감시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접근합니다. 누군가. 부모님. 아니면 다른 적. 서울의 밤은 어두웠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계획은 순조로웠다. 나는 부모님과 만났다. 비밀스러운 모텔. 서울 외곽. 아빠가 지도를 펼쳤다. 여기 할아버지의 비밀 창고. 회사 기밀 문서가 있어? 훔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게. 내가 후계자잖아. 접근 쉽지. 그날 나는 저택을 빠져나왔다. 간호사를 속이고. 창고는 인천 항구 근처. 컨테이너 속 비밀. 우리는 트럭을 훔쳤다. 부모님의 옛 기술.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휠체어로 컨테이너에 오르는 건 고문이었다. 하지만 성공했다. 문서 상자. 할아버지의 더러운 비밀,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살인 공모. 이걸 유출하면 모씨 그룹은 끝장이야. 아빠가 웃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나는 불안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말했다. 내 유산으로 새 회사 세워. 우리 셋이 함께 가족. 다시 그 단어. 하지만 이번엔 나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유출. 다크웹을 통해 언론에. 헤드라인, 재벌 모씨 그룹, 살인 음모 의혹 주식 폭락. 할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 할아버지, 당신도 숨긴 게 많아요. 제 부모를 죽인 거. 할아버지가 침묵했다. 그건 보호였다. 가문을 위해 보호. 모두의 변명.
나는 웃었다. 이제 제 차례예요. 하지만 그날 밤, 반전. 경찰이 왔다. 민준 씨, 체포영장 기요. 문서 도난. 부모님이 배신했다. 그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미안, 민준아. 유산이 필요했어. 아빠의 문자. 감옥. 차가운 벽. 나는 울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트위스트.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왔다. 도련님,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셨어요. 증거 조작입니다. 조작.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왜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나는 더 미워졌다. 모두가 나를 도구로 썼다. 출소 후 나는 결정했다. 진짜 복수. 회사 장악. 하지만 마음속 갈등. 부모님은 감옥에. 엄마의 편지. 사랑해, 민준아. 용서해. 회사 이사회. 나는 후계자로 앉았다. 할아버지는 물러났다. 민준아, 내가 이끌어라.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 나는 개혁을 시작했다. 뇌물 청산, 직원 복지. 언론은 찬양했다. 장애인 CEO의 기적.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부모님의 재판.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어요. 돈을 훔쳤고 사고를 일으켰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울었다. 민준아, 진실을 말해. 할아버지가 판사가 제지했다. 아빠가 소리쳤다. 이 새끼는 가짜야. 우리 피가 아니야. 법정 소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요. 보조금 도난 기록. 유죄. 10년형. 나는 법정을 나서며 가슴이 찢어졌다. 복수 성공. 하지만 기쁨 없음. 할아버지가 기다렸다. 잘했어. 이제 가문을 지켜. 하지만 나는 물었다. 제 부모를 왜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고백했다. 그들은 배신자였다. 하지만 내 엄마, 내 딸이었다. 내가 내 외손자야. 엄마가 할아버지의 딸. 모든 게 뒤집혔다. 부모님은 나를 보호하려 했나? 아니, 배신. 나는 혼란스러웠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CEO의 가족 스캔들, 주식 다시 하락. 나는 결정했다. 회사 매각. 유산 포기. 이 돈 더러워요. 부모님 면회. 감옥 유리 넘어.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할아버지의 꼭두각시였어. 그들의 눈물. 나는 용서했다. 나도요. 하지만 이제 자유해요. 최종 대면. 할아버지의 병실. 암, 말기. 민준아, 용서해라. 그는 속삭였다. 가문을 위해 나는 웃었다. 가문. 그건 독이에요. 나는 모든 비밀을 폭로했다. 기자회견. TV 생중계. 모씨 그룹의 진실. 배신과 살인. 할아버지의 고백 녹음. 부모님의 무죄 석방 청원. 세상이 들썩였다. 재판 재개. 할아버지 사망. 유언, 모든 걸 나에게. 하지만 나는 거부. 이 돈, 장애인 복지재단에 부모님 풀려났다. 우리는 만났다. 공원 벤치. 민준아, 왜? 엄마가 물었다. 복수. 아니면 사랑. 나는 대답했다. 둘 다 우리는 안았다. 하지만 트위스트. 마지막 편지. 할아버지의. 민준아, 너는 내 피. 하지만 내 선택이 가문을 살린다. 논쟁. 나는 영웅. 피해자. 배신자. 서울에 비가 내렸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걸었다.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 가족은 재구성됐다. 불완전하게, 논쟁적으로,